올해 하반기부터가 이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본 게임인 것이고 GM의 이코노스 EV라든가 블레이저 EV의 판매가 어떻게 잘 되는지 특히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25년도가 기대되는 이유는 그때 싸고 좋은 전기차가 되고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전기차 그 내연기관차들과 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ESS 쪽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직도 잠잠합니다. 사실 연초 대비해서도 판가 가격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아직까지 2차 전지 국내 증시 관련주 투입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반기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을 위해서 또 내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요소를 체크해 봐야 되는지 전망 좀 한번 들어볼게요. 하반기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올해가 하반기에 주로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그 라인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2025년도 전기차가 출시가 많이 되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대부분 그 증권사 전망이 이거는 이제 NH투자 자료고요. 올해 그 판매 예상치가 글로벌 그 전기차 판매 예상치가 이제 1,777만 대에서 그 1,655만 대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 이게 XEV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전기차랑 플러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인 거예요. 글로벌 좀 전망치가 좀 떨어진 이유가 중국은 선박은 했지만은 대체로 미국이랑 유럽 쪽이 생각보다 수요가 좀 부진해가지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올해 이제 독일 쪽이 좀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미국계에서는 지금 테슬라랑 GM 판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데 테슬라 판매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었고, 올해 이제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년 대비 25% 성장을 했지만 남은 기간이 어쨌든 뭐 한 14%만 성장해도 요거는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전망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주력 판매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주로 4만에서 5만 달러대 모델이 많거든요. 근데 전 세계 글로벌 평균으로는 2만 8천 달러가 3만 달러 이하인데 약간 고가 모델만 있다 보니까 중저가 모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판매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2025년 이후로는 저가 모델이 많이 나옵니다. 그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또 규모의 경제라든가 배터리 가격도 많이 싸지기 때문에 중저가 모델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판매 전망치가 이제 NH 쪽의 자료는 좀 낮아졌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미래에셋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 미래에셋에서 추정하는 것들 4월 말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도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 예상치가 좀 추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5월 달만 해도 그 1950만 대 그 판매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790만 대로 이제 조정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1690만 대까지 이제 조정이 된 상태고, 그리고 북미 쪽의 판매 성장률 전망도 67에서 이제 32%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유는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판매 1분기랑 이제 2분기 초반이 판매량이 좀 부진했던 것들과, 그리고 대체로 금리 인하랑 되게 맞물리기 때문에 자동차 오토론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자율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잠그게 되니까 요 오토런 부분들과 또 이제 미국의 그 EPA 그 연비 규제, 자동차 연비 규제 이런 것도 좀 일부 좀 후퇴한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대체로 이렇게 지금 침투율이라든가 그 판매 전망치가 지금 내려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이유 자체가 결국엔 테슬라와 GM입니다. GM이 1분기 판매 그 출하량이 좀 안 좋았고 테슬라도 지금 판매가 좀 인도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이 테슬라랑 GM 외에 나머지 그 전기차 미국에서 1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은 11만 대로 해서 이제 41% 성장이 나왔고요. 연간으로 양호했는데 테슬라랑 GM은 안 좋은 거죠. GM이 마이너스 14%, 테슬라가 마이너스 15%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GM 같은 경우는 그 볼트 EV가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가장 극심하다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판매 부진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가격 인하 들어가고,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자체 내재화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LG 엔솔을 통해서 지금 전극판을 지금 구매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또 이제 모델 3, 모델 Y 리비전 모델 좀 배송이 시작됐고, 저가 모델도 내놓는다고 하고. 그건 아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어제 그 간밤에 그 올라온 게 세미트럭 그 출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급등이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배터리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올해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GM입니다.
GM의 그 이코넉스 EV라든가 블레이저 EV가 어떻게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코넉스 EV가 이게 내연기관으로 있습니다. GM의 모델들이 뭐 이코넉스, 블레이저 EV, 뭐 이런 그 트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양하게 이제 나오네요. 네, 근데 하나씩. 여기서 이제 그 이코넉스 EV가 원래 지난해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반년 이상 밀렸어요. 그래서 그게 나올 것이고요. 이게 대략 텍스 크레딧을 수령하게 되면은 이게 35,000달러인데 그 텍스 크레딧 수령하면 27,000달러부터 시작을 하니까 보조금을 예, 굉장히 싸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판매 동향을 보면은 테슬라는 지금 올해 1분기 때 아까 9%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연간으로 180만 대 이상 판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 가이던스는. 그리고 GM 같은 경우가 올해 판매 20에서 30만 대 목표 그 생산 목표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이코넉스 EV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95만 대 판매에서 23% 증가를 예상을 하고 판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유럽 쪽에 대한 수주가 증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전기차만 18종이 나옵니다. 하반기에 그 볼륨 모델 나오고요. 지프도 나와요.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 합산 60만 대 목표 판매를 지금 전기차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BMW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제 47만 대에서 24% 판매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주요 판매 업체들이 어쨌든 다 지금 하반기를 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BMW 예쁘다고는 안 봤는데 전기차 BMW 너무 예쁜 거예요. BMW 같은 경우는 기술력인 측면에서는 그 현대기아보다 한 6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요? 왜냐면은 디자인은 참 예쁘다. 그 노이어 클래스의 그 전기차 플랫폼이 26년도에 출시될 예정인데 그게 2020년도에 나왔던 이 GMP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더디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전기차 쪽에 있어서는 현대기아가 테슬라 다음으로 거의 글로벌 탑2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른 이제 내연기관이라든가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는 도요타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 보셔야 돼요.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이제 우리가 그 후발주자가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현대기아차가 상당한 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고요. 뭐 한 7, 8년 정도 미리 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배터리 정책에 대한 초반에 좀 실책으로 그래서 이제 CATL가 뭔가 많이 하려다가 그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좀 생겼던 것이고요. SK온과 지금 많이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NCM9 배터리를 장착한 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난리 났죠. 웬만한 슈퍼카보다 빨라요. 와, 정말요? 네, 그 NCM9을 장착한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웬만한 슈퍼카보다 더 출력 좋습니다. 제로백도 더 빠르고.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서는 그 내연기관차 시대의 그런 슈퍼카들은 진짜 다 나중에는 그런 값어치를 저 돈 주고 이 돈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뭐 롤스로이스 같은 거 주문해도 막 전기차 롤스로이스 하면 그게 성능이 내연기관만 네.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벤츠가 그 LFP 배터리 아까 LFP 아니라 그 중국산 그 NCM 그 CAT 거 썼다가 LFP 배터리 쓰고 했다가 뭐 20% 할인 판매하고 막 이랬잖아요. 벤츠가 그런 적이 없는데 전기차에서는 할인 판매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갈아엎고선 다시 준비하려고 하니까 5년 걸리니까 그 내연기관 더 5년 더 팔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1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것도 미래에셋에서 정리한 재료인데요. 테슬라라든가 GM, 폭스바겐 전망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가 올해 이제 판매량이 그 지난해 대비해서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난해 180만 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는 170만 대라서 좀 지난해보다 못한 걸로 보지만 일론 머스크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델 3랑 모델 Y 성능 개선 모델 같은 경우가 신규 배송이 될 것이고 4월 달부터 어쨌든 판가 인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에 따른 이제 판매가 얼마큼 증가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가장 힘은 GM이 무조건 GM이에요. 올해는 그 하반기에 GM의 전기차가 어떻게 잘 팔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0에서 30만 대 판매 목표치는 아직 수정하지 않았고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태이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 판매를 되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남 3개분기에만 지금 18만 대 이상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목표치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20만 대 팔려면은 18만 대 이상 팔아야죠. 18만 대 이상 팔면은 169% 성장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쪽 아까 그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 3개국의 판매 목표가 72만에서 91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새 업체들 특히 GM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달에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30만 대 정도 30만 7천 대 정도 얘기를 했는데 1월 실적 발표할 목표의 50% 정도 성장하는 거 예상을 해가지고 약간 처음에 발표한 것보다는 덜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있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그 EV9을 비롯한 그 전기차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세 자릿수 판매가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EV9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이라는 상을 다 10%였으니까 웬만한 그 전 세계에 있는 상은 뭐 몇 관왕 그러더라, 뭐 몇십 관왕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전기차를 탄 분들은 사실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VTL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캠핑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뭐 저는 그 버스킹 하는 거 봤는데, 버스킹? 예, 악기 같은 것들 거기 연결해가지고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캠핑 용품도 웬만한 거 다 되죠. 전열기도. 요즘 차박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 차박하실 때 많이들 쓰시는 것 같고요. 그 VTL기는 처음 있을 땐 저거 쓸데없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일단 한번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큰 게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언제 어디서든 간에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그게 안 돼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되죠. 어렵고 그래서 VTL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를 보기 어려운데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막 그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그 F150 라이팅 차주가 그 배터리를 가지고 3일 동안 견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집안에 전원을 공급을 우와, 해가지고 진짜요? 뭐 TV도 보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NCM9 같은 경우에 장착한 차는 한 3년인가 3년 지났는데도 그 SOC가 97%를 유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요. 그 수명이 그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그 완성차 업체별로 출시된 모델들이거든요. 스텔란티스 아까 18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18종 이게 푸조라든가 이 지프 전기차는 여기까지 못 봤는데 그래서 이 지프 전기차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좀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캐딜락 리릭이 오늘부터 국내에서 사전 예약한다 그러더라고요.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라 그리고 이제 쉐보레는 이코너스 EV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코너스 EV가 또 차가 작지는 않습니다. 저가 모델에는 불구하고 그리고 블레이저 EV도 나오고 폭스바겐에서는 그 이트론 시리즈 A6 이트론, Q6 이트론, 그 ID7 그리고 포르쉐 마카는 근데 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마카 같은 경우가 그 NCM 811 CATL 걸 썼는데 그 배터리 성능이 좀 안 좋아서 그 포르쉐가 좀 이게 왜냐면 출시가 너무 늦어진 바람에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만 해도 NCM 811이 최신이었는데 출시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지금은 NCM 9이 훨씬 최신이고 게다가 국내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그 CATL 걸 썼는데 CATL의 NCM 811이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래요? 되게 수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FP랑 거의 못하다고 좀 들어서 그리고 재밌는 게 재원을 보면은 충전 권장 온도 시간이 영하가 없습니다. 0도씨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CM 그 국내 3번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까지도 충전이 돼야 되는데 CATL의 NCM 811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하에서는 충전 성능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대 기아에서는 아이닉 9 그리고 요 캐스퍼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 모델이고 이제 EV3 이건 기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엔솔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예,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BMW 포드 등이 있는데 BMW G 클래스 전기차는 중국에서 발표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이번에 G 클래스도 있고 이번에 이제 EQ 모델도 그 성능 개선 모델이 나왔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근데 기술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디께 들어가죠, 벤츠는? 벤츠는 뭐 CATL 거 쓰죠. 그래서 잘 안 팔렸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넘어갈 때는 완전히 플랫폼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 소프트웨어에서 거기다 모든 걸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에 있는
기업들이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그 명성을 이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특히 독일 업체들이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플랫폼 개발이 좀 늦어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타보면은 많이 실망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다. 일단은 지금 준비가 플랫폼이 준비가 잘 된 게 GM이라든가 현대기아, 뭐 좀 스텔란티스 좀 열심히 하고 있고 포드가 GM보다 지금 2, 3년 늦습니다. 지금 그 전기차 플랫폼이. 네, 포드가 좀 잘 못하고 있어요. 포드도 지금 전기차 플랫폼, 신규 플랫폼이 지금 26년도에나 지금 출시 예정이라서 GM은 올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늦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기아보다 포드가 한 6년 늦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대선을 앞둬서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배출가스 기준 그리고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치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32년까지 67% 기준이었던 것들이 지금 56%까지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유로7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거의 내연기관차한테는 저승사자 같은 그런 규제였는데 정작 유럽 업체들이 저걸 하겠다 하면 자기네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더 그 완화하는 그 원래 거의 유로 6와 비슷한 정도로 유로 그 1부터 이제 그 6까지 오는 과정이 유럽이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좀 막는 그런 장벽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내연기관차에서는 그게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디젤 게이트 사건 터지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고 유럽이 지금 오히려 더 못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만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35년에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정이 약간 뭐 연기 또는 폐지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25년도 이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달러 미만의 중저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규제 이런 것 없이도 내연기관차랑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5년도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22년도 대비해서 반값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막 사는 것보다는 25년도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싸고 좋은 차들이 나오니까 그때 사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3년도까지 나온 전기차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플랫폼을 갖추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ID4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이고 BMW ID4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홍보를 많이 되는데 그래서 중고에서도 잘 안 팔리는 거죠. ID4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중고 업체들한테도 밀릴 정도로 성능이 떨어질 상황이었고 앞으로 25년 되면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고 글로벌 승용차 평균이 28,000달러인데 지금 전기차 주력 모델이 45,000에서 5만 달러니까 3만 달러 이하가 가면은 그 내연기관차랑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년에서 26년도에는 이제 3만 달러 미만의 중저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도 신규 모델이 나오고 특히 GM 볼트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이제 배터리를 장착하고서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폭스바겐도 ID2가 나와요 26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런 25년도, 26년도에 대거 나오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 일정들이 기존에 이제 23년도 때 계획했던 것보다 대체로 좀 밀렸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밀렸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좀 감안해서 투자 비중 좀 그 투자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고 세그먼트가 A, B, C, D, E가 있거든요. 이게 그 A, B 앞단일수록 그 소형차 작은 차예요. 경차 뭐 이렇게 그 소형차, 중형차 이렇게 가는데 요 A, B, C까지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즈가 제일 크잖아요. 이게 60% 크잖아. 이게 대략 이제 4만 달러 미만 그런 중저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가 많이 나와야겠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고 판매량이 늘리려면은 그래서 중저가 제품 그 차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5년도, 26년도에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캐즘 돌파 시점 25년도로 보는 이유가 이런 그 낮은 가격의 배터리가 탑재된 저렴한 전기차가 대거 25년 말부터 25년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26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의 격차가 좁혀지는 거죠. 아까 그 GM의 이코노스 EV가 35,000인데 보조금 받으면 27,000 정도 나오니까 이거 경쟁이 되는 거죠. 내연기관차보다 싼 SUV 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오토론이 안정화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방의 수요도 전선이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25년도 전기차 판매 대수는 판매량은 2,200만 대 연간으로 3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북미가 60%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34%, 중국은 17%. 그러면은 이제 북미가 지금 미국이 리시오링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그걸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더 기회가 되겠죠.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곳에 우리가 주력을 있게 되니까 중국 성장률은 예전만 못하게 되니까 우리 아마 국내 업체들도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올해 하반기부터가 이제 전기차 시장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본 게임인 것이고 GM의 이코넉스 EV라든가 블레이저 EV의 판매가 어떻게 잘 되는지 특히 이코넉스 EV를 잘 봐야 되고요. 얼마큼 판매가 잘 되는지가 좀 만약에 그 기대만큼 안 팔린다고 하게 되면 캐짐이 오래 갈 수 있겠죠. 개론 기간도 오래 갈 수 있는 거니까 잘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도가 기대되는 이유는 그때 싸고 좋은 전기차가 되고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전기차 그 내연기관차들과 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인업만 쫙 봐도 하반기부터 진짜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또 금리 인하론에 대한 목소리도 확실히 커질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와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쫙 드는데 또 리튬과 니켈 가격도 보면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 물론 아직 바닥이에요. 그런데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랑 지금 이렇게 배터리 원재료 광물 가격은 중국 내 시장과 중국 외 시장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